下りそうな夜に君の声が耳元で揺らいだ感傷に浸ってばっか何も変わんない笑えない日々を抜け出そうぜ君を連れ飛び出した風が通り過ぎた闇と混ざり合った君の笑い声が小さく愛の空に響いてそんなんで生きていけんのかもう戻れないぜなんて楽しそうな思いはアクセルへこのまま地平線を生かしてるんだ最前線とさ僕たちは星もない夜ただ東を目指していく13秒先わかんなったって精一杯僕は生きていく何も後悔なんてないさ前を向け、yeah、止まらないさきっと光の末へ、暗闇に落ちた先の見えないような道もたどり着いたら闇なんてなかったきっと僕は僕を信じきっちゃいないからいっそあの向こうへまだ見る夜明けを信じ歩いた追い抜いた知って期待して転んだ迷ったかんなくなってても Just feel alive, feel alive まだ僕ら歩いていくこんなんじゃいつまでたってもどこにも行けやしないさなんて拭えない前もアクセルへどうせ止まれるはずないさ夜に腐っていくって僕たちは間違いなく尖っていく
치아 치하. 좋은 저녁이에요, 핀즈들.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반응을 보니까 목소리가 들리나 봐요. 많이 이상한가요? 어떤가요? 마이크가 이상한가 봐요. 아무튼 다들 마이크가 많이 이상한가요? 체크해 볼게요.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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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가 안 될까요?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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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 될까요? 이제는 그러면 잘 들릴까요? 이제는 그럼 잘 들릴까요? 안 들리나? 확인해 봐야 되나? 확인해 봐야 되나? 안 들리나 봐. 어떡하지? 고민이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반갑습니다. 치아 반갑습니다. 너무 장난이 치고 싶었어요. 아까 방송 키기 전에 갑자기 뭐였지? 그 페퍼로니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검색해 본다고 약간 번역기 들어갔는데 저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갖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4월 27일 월요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오노키치세입니다. 1인상 치아 그리고 지하 상구 치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어떻게 저녁 다들 잘 보내고 계셨나요? 너무 완전 노곤노곤하고 포근한 하루예요. 또 사실 노곤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날씨가 막 그렇지는 않긴 해요. 치새가 있는 곳은 저녁인가?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내리는 것 같긴 한데 핀즈가 있는 곳은 괜찮나요? 핀즈가 있는 곳은 많이 비가 오나요? 비 많이 와요. 날씨가 쌀쌀하다고. 이게 진짜 이상해요. 날씨가 쌀쌀할 거면 계속 쌀쌀해야 되고 좀 괜찮아질 거면 계속 괜찮아져야 되는데 날씨도 뭔가 약간 흐름이 있나 봐요. 계속 낮아지다가 올라갔다 낮아지다 하면서 올라가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한 게
치새도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날씨가 좀 풀리긴 했잖아요, 옛날보다. 3월 초보다 확실히 엄청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옷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했어요. 바로 당했어요. 졌어요. 오늘 잠깐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급하게 후다닥 뭐라도 껴입고 나왔어요. 진짜 날씨가 너무 미워요. 좀 어느 정도 그 적당한 그 간격이 있어야 약간 하면서 뭐 그래 어제 따뜻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추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 근데 날씨 약간 그 뭐라 하지? 일기예보? 그런 거 막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막 예를 들어서 서울은 몇 도고 그런 게 나오면 비가 와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막 있어 보이진 않아요. 숫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되게 비 오고 비 온 다음날 막 구름 끼고 그런 날씨는 엄청 춥잖아요. 진짜 그것도 어떻게 좀 알려줘야 돼요. 사실 일기예보가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물론 그 절대적인 그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약간 상대의 온도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근데 진짜 왜 그건 안 알려줄까요? 그것도 알려주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비 온 날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리고 약간 시세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 온 날은 비 오기 전부터 약간 뭔가 꿀꿀해요. 뭔가 약간 하기 싫어져요. 뭐든. 이게 자랑은 아닌데 되게 뭔가 약간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만 움직여도 약간 처지는 느낌이고, 하다못해 안 움직여도 약간 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움직이고 막 그러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날엔 움직이는 게 뭐야. 사실 그런 날에 밥 먹기도 귀찮아요. 그냥 뭔가 이유 없이 그냥 오늘 하루가 뭔가 되게 피곤하다, 아 오늘 진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대부분 비가 오긴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서 비 오는 날도 그런 거 맞아요. 진짜 진짜 싫어요. 근데 치세가 약간 그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어요. 치세가 가족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여쭤보셨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막 다운돼 보이냐고 여쭤보시길래 모르겠다, 그냥 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냥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어떻게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기분이 그렇게나 바뀐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세가 왜요? 왜요? 라고 다시 여쭤보니까 어머니도 그렇대요. 어머니도 옛날부터 계속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유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유전이 어딨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유전 그치, 키도 유전? 그럴 수 있지. 생긴 거 유전? 그럴 수 있지. 알레르기 유전? 그럴 수 있지. 기분 나빠지는 거 유전? 기분 나빠지는 거 유전? 뭔가 닮았으니까 유전이 맞나? 싶다가도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유전이야?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게 유전된대요? 그럼 진짜 그게 진짜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가서 이제 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유전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드립 아닐까 스스로? 이거 왠지 잘못 말하면
아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빠요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이걸로는 장난 못 칠 것 같아요. 아 뭔가 이걸로 놀리거나 장난을 칠 수가 없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비 오는 날 현재는 약간 우산에 대해서 뭔가 취향이나 뭐 기호나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닐 우산이 좋다, 아니면 뭐 검은색 우산이 좋다, 아니면 뭐 그런 거 말고 막 장우산, 단우산이 좋다, 아니면 뭐 막 접히고 막 자동 우산 그런 게 좋다, 아니면 뭐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신기한 거 막 좋다, 그런 것도 있고. 우산은 무조건 가벼운 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무거우면 뭐 하기 싫어요. 진짜 뭐 하기도 싫고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그래요. 여름 되면 양산도 필수로 양산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양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치세는 양산에 대한 그게 있어요. 뭐 어디서 말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내용은 아니라서 처음 말하는 거긴 한데, 양산을 어릴 때는 약간 이제 양산을 접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양산을 접할 때는 사실 뭐 애니를 볼 때나 가끔씩 뭐 동네에서 어르신분들이 가끔 들고 다니시고 그 정도가 이제 치세한테 있는 양산의 전부 이미지였는데, 양산이 되게 효율이 좋더라고요. 한번 어쩌다 써봤는데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늘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도 그때 새삼 깨달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양산을 쓰고 다니고 싶은데, 근데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그럴 때 양산을 쓰고 나가면 뭔가 되게 놀릴 것 같아서 못 썼어요. 그래서 항상 치세는 친구들 없는데 막 햇빛 많은데 간다? 양산 꼭 챙겨요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되게 덥잖아요. 덥고 막 살도 타고 그러니까 양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살기 위해 쓰는 수준. 맞아요 진짜. 약간 그거 해야 돼요. 우산은 이제 비가 올 때 우산을 안 쓰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잖아요. 막 비가 오는데 막 지나가면 저 사람 우산 없나 봐 이러거나, 아니면 막 쟤 왜 저래, 딱 이런 느낌인데, 양산은 안 쓴다고 그렇게 보지 않고 쓰면은 더운가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양산도 약간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왜 물만 피하는 걸까요? 아니야, 햇빛도 피해야 돼요 진짜. 양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막 우산도 그렇게 파는 것처럼 양산도 좀 팔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양산이 진짜 서운한 거, 양산을 사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순간 우산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핀즈도 그렇고 치세도 그렇고 양산을 둘 다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치세랑 핀즈랑 다 아는 것처럼 양산도 이제 자외선도 막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제 그늘만 있을 거면 양산을 왜 써요? 그럴 거면 그냥 모자를 쓰기만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 없이 그냥 되게 우산 가림막, 그냥 진짜 우산 역할만 하는 가림막만 줘놓고 이제 양우산 막 적혀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적혀 있고, 막 양우산 아니면 뭐 자외선 차단 우산, 진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반성해야 돼요 진짜. 양산과 우산이 같다고? 왜 양산과 우산이 같으면 비 오는 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라 그래요 진짜. 응? 비 오는 날 선크림 바르는 거나 양산 대신 우산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안 그래요? 이것저것 보장하라. 맞아요. 보장해야 돼요 진짜. 그만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발 양산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뭔가 양산은 아무래도 이제 빛을 막아야 되잖아요. 음. 양산은 아무래도 이제 그걸 막아야 되니까. 우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만 막으면 되잖아요. 물을 막으면 되니까 사실 어떤 재질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뭐 사실 뭐 더 좋은 소재들도 있고 가벼운 소재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비 올 때 뭐 비닐 우산 준다. 아무나 이제 비가 와요. 우산이 없어. 비닐 우산을 줘요. 다 쓰고 다닐 거예요. 그쵸? 근데 양산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양산은 이제 잘못 사면 그거 알죠? 도깨구리도 되게 등이 화려한 거. 독 없는 개구리들은 막 그냥 덩치가 막 이러고 막 크고 그런데 독 있는 개구리들은 엄청 막 꽃 달고 막 이러고 막 있는단 말이에요. 양산도 갑자기 꽃을 막 엄청 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 차이고 치세가 그런 느낌을 안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양산에 가끔씩 그런 걸 팔아요. 이제 되게 강한 원색들을 넣고 빨간색, 뭐 보라색 이런 색깔들을 넣고 막 꽃 엄청 무늬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고 다니기에는 이제 주위의 시선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양산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시선이 끌리는데 이미 시선이 끌리는 와중에도 그렇게 화려한 모양을 깔아버리면 이제 좀 부끄러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햇빛도 피하고 이제 사람들 시선도 피하고 싶은데 둘 다 받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건 좀 조심을 하고 싶어요 진짜. 도깨구리 양산? 그치만 뭐 가끔 보면 이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엔 심플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도 되게 막 심플하게 막 단색부터 아니면 뭐 더 해봤자 뭐 그렇게 양산에 단색 말고 막 뭐가 많게 막 생각이 나진 않네요. 양산에 그것도 있고 양산을 두면 항상 그게 있어요. 항상 우산으로 쓰고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자취를 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양산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우산으로 쓰고 나가요. 우산으로 쓰고 나가기 때문에 정작 양산이 필요할 때 양산을 찾지 못해요. 엥? 아니 왜 양산도 뭐 막을 수 있지 않아? 막을 수 있죠. 당연히 막죠. 근데 이제 우산을 그때 쓰면 양산을 써야 될 때 양산을 못 써요. 딱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성능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지세도 뭔가 돼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비가 와 치세야 우산 좀 빌릴게 하고 빌려가. 나중에 이제 치세가 다음날 비가 개고 나서 양산을 들고 가려고 하면 양산이 없어. 어디 있어? 현관문 바로 앞에 우산을 펴놓은 채로 말리고 있어요. 그 옆에 양산이 하나. 치세는 진짜 햇빛을 싫어해요. 약간 신기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해가 안 뜨면 사람 기분이 처지는데 해가 뜨면 햇빛을 피한다고 하고 애매해요. 참 이게 뭐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세가 계속 항상 선크림도 바르고 항상 건물 사이로 지나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햇빛이 존재한다 그거면 돼요. 그거까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햇빛이 굳이 치세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뭔지 알죠? 그쵸. 진짜 그런 느낌이라서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진짜. 햇빛? 고마워. 딱 거기까지. 너는 딱 거기까지만 해줘. 가까이 오지는 말아줘 제발. 뭐 다들 뭐 기분 좋고 날도 좋고 그렇게 다니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양산도 그렇고 우산도 그렇고 시세는 절대로 이제 좀 퀄리티 좋거나 좋은 것들을 사지 않아요. 뭐 치세의 취향은
아니고요. 치세가 뭐 돈이 없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지당했어요. 좋은 양산 사고 좋은 우산 사는 걸 금지당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우산이 뭐가 어쩌고 양산이 뭐가 어째서 그걸 금지를 당해. 네, 금지당했어요. 아직 치세가 방송하면서 뭔가를 크게 사고를 친 적은 없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평소에 생활하면서 막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뭐 휴대폰 잃어버린다, 지갑 잃어버린다, 에어팟 잃어버린다, 뭐 그런 비싼 것들도 잃어버리는데 우산이라고 안 잃어버릴까요? 그쵸?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우산 손잡이 보면 휘어있는 손잡이 뭔지 알죠? 갈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있는 우산을 이제 들고 이제 비 오는 날에 버스를 타고 그 갈고리를 의자 앞쪽 고리에 약간 걸어놨어요. 그 손잡이 쪽에. 버스에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걸어두고 있다가 이제 내릴 때 이제 내려서 우산을 피려고 했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내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놓고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죠. 탈 때는 우산이 있었는데 탈 때는 있었는데 내릴 때 없었는 것은 정답은 바로 우산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우산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잃어버릴 거니까 막 손에다가 걸어라. 막 뭐 목에 거는 거는 좀 뭐 카드 지갑도 아니고 목에 거는 건 좀 그렇고 막 팔이든 뭐 어디든 걸어라 라고 하는데 건다고 까먹었으면 에어팟도 까먹진 않았겠죠. 그죠? 에어팟도 귀에 꼽아놓고 있다가 까먹고 그러는데 건다고 까먹었을 거면 가방을 안 잃어버렸겠죠. 살면서. 그쵸? 가방도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세도 안 챙겨요. 포기해요.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그냥 비 오면 그냥 호다닥 뛰어가고 최대한 그렇게 해요.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세요. 비가 오면 막 비와? 마중 나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차피 마중 나오셔도 우산 받고 집에 가서 놓고 나서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또 사라져 있고 그래서 그냥 이어간다고 하고 해요. 항상 지세가 덜렁이인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어요. 진짜 치세가 덜렁이가 맞아. 이거는 핑계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중요한 것들 안 까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도 있어요. 나름. 있나? 없나봐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나봐요. 근데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애초에 물건이 사람도 아니고 가끔씩 까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예를 들어서 막 밥 먹다가 막 친구가 사탕을 하나 줘요. 사탕을 하나 줘서 밥 다 먹고 나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집에 가서 그 빨래를 내놓을 때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발견되는 그런 느낌의 사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잘 갖다 쓰겠죠. 맞아요. 누군가는 쓸 거예요. 설마 치세가 정말 애지중지 아끼면서 잘 아끼면서 쓴 그렇게 쓴 우산인데 설마 그냥 보자마자 버릴까요? 그래도 깨끗하니까 누군가가 한 번쯤은 써주지 않았을까요? 그 우산도 그렇게 써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낌없이 그래서인가? 그래서 그런가? 치세가 용돈이 적었던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을까요? 맨날 잃어버려서? 그런 거라면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막 모든 사건의 전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범인이 저였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 반성을 해야겠네. 뭐 어떡해요 진짜. 근데 비 올 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비 올 때 우산이 항상 부딪히지 않아요. 어딘가 이동하고 그러면 되게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우산도 그렇고 뭐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칠 때 캐리어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죠?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막 부딪히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캐리어 같은 거는 이제 뒤에 끌면서 막 다리에 막 툭툭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우산 같은 거는 이제 걸을 때 흔들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시세만 그러는 거 아니죠. 아무튼 걸을 때 이제 약간 빙글빙글 하면서 돌리는 거 뭔지 알죠? 물론 사람이 있으면 안 그래요. 물론 지나가는 분이 계시면 위험하니까 안 그러는데, 그냥 혼자 빙글빙글 돌리면서 뭐다 그런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돌리고 그러니까 사실 음 그쵸? 그쵸. 그리고 항상 그거 있어요. 치새가 막 저렇게 돌리면서 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펴져요. 의도치 않게. 근데 얘가 그 돌리다가 눌린 순간에 바로 펴지면 상관이 없는데, 우산 그 열리는 약간 그 누르는 그 부분 보면 그 손잡이 위에 그 버튼 같은 걸 누르면 걸려있는 그 쇠? 고리?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위로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애매하게 눌려서 애매하게 걸쳐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가 있어요. 오래된 우산이나 고장난 우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자주 걸려요. 이게 뭐가 큰일이냐,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터져요. 진짜 전조 증상이 없어요. 왜? 전조 증상은 이미 치새가 장난을 치다 생긴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고 놀다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우산이 펴지면 이제 되게 뻘쭘한 상태로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것도 있고 뭐 다들 이제 그렇다시피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야구 알죠? 이제 치새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랬을 텐데, 비 오는 날이면 되게 야구 방망이로 사용되는 빈도가 되게 잦았거든요. 되게 야구 방망이로 사용되는 빈도가 잦아서 뭐 사실 그렇게 야구를 하다가 부서지고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행인데 항상 그 다음에 까불다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막 야구 한 다음에 막 기분 좋다고 막 자기 혼자 홈런 쳤다고 막 우산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나서 주워가지고 막 친구랑 칼싸움하고 그러다가 맨날 부러지니까. 그쵸? 용돈이 적었어야 됐네. 용돈이 많으면 큰일 났네. 그러면 용돈이 적어서 다행이에요. 우산은 뒤집히는 게 진짜 부끄럽다고. 진짜 오랜만에 다시 그림판에 킬 때가 됐어. 이게 시세가 항상까지는 아니고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 윗부분이 그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쵸? 막 우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이 안쪽을 볼 거예요. 우리는 이 안쪽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두가 다 알겠지만 뭐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살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살들이 붙어 있고 이 위쪽에 약간 이렇게 검은 걸로 막 뭐가 있고 이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봉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수전증이 있는 시세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뒤집히는 방법은 있어요. 피자인가요? 피자인가요? 피자 먹고 싶다. 맛있겠다. 시세는 피자에 그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또 그리다가 주제가 바뀔 뻔했어. 다시. 아무튼 저 어디 갔어? 안 넘어가려면 얘가 안 뒤집히려면 항상 여기 이렇게 이어진 부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저 부분 잡는 게 되게 힘들어서 저 부분을 잡고 막 이동하고 그러는 게 되게 힘들었어서 뭘 했냐면 시세가 이제 머리를 여기 대고 왔어요.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잡으면 맨날 흔들리니까 머리를 이렇게 대서 걸어갔는데 시세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틈에 머리카락이 항상 껴요. 알게 모르게 저 틈으로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맨날 우산 쓰면 머리가 뽑히거나 우산이 흔들려서 비에 맞거나 항상 이게 꼭 걸려요 진짜. 우산이 뒤집히기도 싫고 다 싫어. 비 맞기도 싫고. 그런데 저기 뽑힌 머리카락만 모아도 진짜 가발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요? 전세의 공통이랑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있고 시세가 이거 말고 다른 장난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피면. 근데 이제 일부러 뒤집어요. 일부러 막 이렇게 우산을 뒤집어요. 그러면 빗물이 여기 보이거든요. 이렇게 막 떨어지면 빗물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장난을 되게 많이 치는 핀즈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으고 항상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친구가 있으면 항상 이제 여기다 붙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진짜 이거 많이 하다가 한번 이제 또 혼난 적이 있는데 항상 뭐 치세 옛날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제 옛날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제 치세가 사고를 친다? 뭐 부모님께서 등짝을 때린다? 치세가 그 다음에 고친다. 보통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요 치세는. 그 당시에 치세가 이제 부모님 앞에서도 막 그랬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동생한테 물을 붓겠다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우산을 엄마가 사준 우산인데 엄마 옆에서 우산을 뒤집겠다고 우산을 잡고 확 휘둘러 버려요. 확 휘두르고 우산을 뒤집고 들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쟤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치세한테 치세 뭐해? 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왜? 나는 지금 엄마가 사준 우산을 뒤집어서 엄마의 자식인 내 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빗물을 받고 있어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가끔씩 이제 그냥 장난치다가 뒤집혔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일 거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한두 번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나중에 한번 말을 했죠. 저렇게 빗물을 모아서 부으면 재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테 맞았어요.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날 깨달은 거. 등짝을 맞을 때 그 손에 물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물 묻은 채로 등짝을 맞으면 진짜 아파요. 핀즈도 나중에 막 사고 칠 일이 있으면 그 꼭 마른 손으로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요. 아프고 자국도 안 남는데 얼얼하고 비도 와서 막 뛰어다니지 못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난이도 상이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치세가 육아 난이도 상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치세가 했던 이제 기행이나 막 그런 행동들은 확실히 어렵긴 해요. 근데
등짝을 한 대 맞으면 그다음부터 안 그랬어요. 한 대 맞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고쳤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맨날 이제 등짝을 맞으니까 이거 등짝 맞으려나? 이런 생각들 계속 들죠. 사실 뭐 한두 번 맞으면 또 때려 이러고 말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계속 맞고 계속 아프다 보니까 는 것 같아요. 내성이 늘어야 되는데 입출력이 확실해졌으니까 맞아요. 진짜 말대로 입출력이 확실해졌으니까 안 맞게 혼나는 법을 이제 연구하다가 맞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사람은 이제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약간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같은 행동을 해도 좀 더 용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시세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오늘은 뭐 여기까지 까불어도 안 혼나는데? 뭐 혼나도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몇 번 더 맞고 나서 그래 까불지 말자 라는 결론까지 간 거죠. 맷집이 확실히 늘긴 해요. 그런 거 보면 맷집 너무 잘 늘었어. 근데 늘어도 아파요. 그렇게 는 게 이거예요. 늘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진짜. 사실 뭐 치세가 막 그렇게 등짝만 맞았다라고 했는데, 치세가 등짝을 세게 맞았다 보다는 아픈 데를 아프게 때리셨어요. 그게 커. 왜 그 소리만 크게 때리는, 만약에 지금 치세가 치세 팔을 약간 때려볼게요. 소리만 들으면 이거랑 이제 소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누가 들어도 이제 소리는 근데 안 아픈데, 얘는 힘줄 때는 아무튼 저렇게 아프게 맞으니까 잘 때리는 거 유전인가? 아무래도 약간 유전인가 봐요. 방금 그 소리 낸다고 치세가 치세를 때렸거든요. 잠깐. 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툭 친 거야. 근데 치다가 약간 긁혔어요. 치다가 긁혀가지고 지금 손등에 상처 났어. 뭐야 이게. 어디 가서 말해. 손등이 이제 지금 손등? 손가락 그 연결 마디 거기에 상처가 났거든요.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이거 진짜. 이제 손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부위잖아요. 엄청 많이 보고 자연스럽게 악수할 때도 당연히 손 마주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약간 빨갛게 올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게 맞았어요. 맷집이 늘었으면 다행이지. 뭐라도 늘었으니까. 그거 말고도 치세가 옛날에 운동을 약간 했었어요. 운동을 약간 했었는데 치세가 항상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걸 했어요. 이제 집중한다고. 이제 치세만의 루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세만의 루틴인데, 이제 왼팔 팔 아래쪽? 그 팔꿈치 아래 이 부분 이제 여기 뭐라고 하지? 아무튼 무슨 근육을 왼팔 한 번 오른발 한 번 탁탁 치고 손 털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운동했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아직은 비밀이에요. 치세 무슨 운동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는 볼래요. 그래도 치세가 무슨 운동을 했을 것 같나요? 치세 뭐 운동도 많잖아요. 배구는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애들끼리 그냥 학교 배구 대회 안 나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회도 막 선수 대회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대회? 그런 배구만 했어서 막 배구를 했다 보다는 그냥 배구를 즐겼습니다.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배구 하면은 그 생각나는 그게 애니가 하나 있지 않아요? 배구 하면 되게 유명한 애니가 하나 있는데 네. 아이큐에서 지세가 맞아요. 아이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지세 키가 그때가 중2였나? 중2인가 3인가 그때 키가 니시노야랑 같았어요. 니시노야랑 같아서 리베로를 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네 리베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네네 그랬어요. 아무튼 아무튼 운동은 네 가볍게 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걸로 했고 그냥 가볍게 대회 몇 개 나가고 가볍게 그냥 메달 몇 개 있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남들처럼 막 운동 선수분들처럼 막 잘했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근데 메달 몇 개가 약간 그거 한 게 메달도 이제 메달마다 다르잖아요. 막 같은 금메달이어도 엄청 큰 대회도 있을 거고 막 그렇지 않은 대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치세가 다녔던 아니다 말할게요. 메달 방금 얘기한 종목 태권도예요. 아무튼 태권도에서 네. 치세 도장은 약간 그거였어요. 메달을 못 따오면 진짜 혼났어요. 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못 따오면 진짜 혼났어가지고 메달 딴 걸로 절대로 안 기뻐하셨어요 관장님께서. 이게 치세가 참 슬펐던 게 뭐냐면 뭐였지? 치세가 초등학교와 약간 멀었어요. 치세가 사는 곳이랑.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되게 멀리 막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멀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멀면 사실 동네 친구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동네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게 있었어요. 동네 친구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사실 근처 학원이나 뭐 태권도나 다니면 이제 동네 친구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태권도장을 보냈는데 도장이 어려워요. 절대 쉽게 하지 않았어요. 막 지나가면서 다른 도장 보면은 다른 도장들은 막 메달 하나 따면은 막 현수막도 걸어주고 막 트로피 막 달면은 막 사진도 올려주고 막 그러는데 시세 도장은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시세 도장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현수막 올라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4학년 때 메달을 따요. 뭐 4학년 뭐 몇 킬로 뭐 김치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도장 몇 명 입상 이렇게만 하고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무슨 상 땄는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몇 명 무슨 상 이렇게만 딱 깔끔하게 딱 해놓으니까 부러웠어요 진짜. 중간에 도장 넘어 옮기고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아니 그 도장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랬다가 바꿔주신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몇 명 입상기 이게 더 간지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도장이랑
그 간지는 약간 그게 있는데, 뭔가 어렸을 때 치세는 되게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성적이긴 해요. 내성적이긴 한데 어렸을 때 치세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되게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치세가 어디 나가서 막 친구들한테 가서 막 빈즈야 나 금메달 땄다 막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혼자 이제 조용히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항상 그걸 원했어요. 이런 말도 좀 부끄럽긴 해요. 부끄럽긴 한데 네. 막 지나가다가 막 친구들이 현수막을 봐요. 치세야 저기 네가 다니는 도장 아냐? 치세야 너 메달 땄어? 막 이러면서 막 말 걸어주기를 원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나도 메달 땄다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학교가 뭔데 현수막을 단다고 해서 친구들이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언제지? 한번 병 느끼고 그 다음부터 아예 그만뒀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메달 땄어요. 맞아요, 저 메달 땄어요 진짜.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진짜. 그때 막 그때부터 막 콜라도 안 먹고 막 체중 감량 열심히 하고 진짜 대회 나간다고 막 진짜 아무것도 물도 못 마시고 있다가 그 개최 끝나고 나면 막 바나나 먹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이름 석자만 좀 올려주지.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한번 메달을 못하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치세가 대회 나갔을 때 처음으로 메달을 못 딴 거였는데 그때 메달을 못 딴 게 되게 충격이었어서 그대로 그만뒀어요. 그대로 이제 추억으로 보내줬어요. 뭔가 되게 더 했으면 더 많이 땄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뭐 재밌게 딱 즐겼습니다. 뭔가 사고를 치진 않았고 재밌게 즐기는 선에서 재밌게 즐겼고 메달도 땄고 뭐 좋은 기억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관장님이 때린 건 용서가 되진 않아요. 관장님이 되게 세셨어. 관장님이 되게 강하셨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겠죠? 관장님 이걸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요즘은 때리시면 안 돼요. 요즘은 때리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젠 때리지 마세요. 군기도 있었나요? 군기? 다른 도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앉을 때 이제 그 박자 맞춰서 앉았어야 됐어요. 바른 자세 하면서 이제 박자 탁탁탁 맞춰서 앉아야 되고 혼날 때 막 이제 다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서 혼나요. 뭘 잘못했다, 뭘 못했다 그러면 나가서 혼나요. 그럼 미트라고 이제 발차기 그 차게 그 대주는 그게 있어요. 미트라고 부르긴 했는데 사실 정식 명칭 몰라요. 그냥 치세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거에 이제 사진을 가져올게요. 사진을 가져오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정식 명칭도 미트가 맞나봐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미트가 있어요. 요런 미트가 있는데 이게 그게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 이 미트가 보면은 여기 얘처럼 이렇게 형 안녕. 얘처럼 이렇게 일자인 친구도 있고 모르겠다. 들어가서 얘처럼 이렇게 약간 벌려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잖아요. 저거 벌려져 있는 게 소리도 더 잘 나고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미트 잡고 막 발차기 할 때는 당연히 저게 더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저게 더 인기가 많으니까 저거를 들고 와서 막 애들끼리 막 안 주고 막 자기가 이걸 가지겠다, 자기가 이걸로 차고 싶다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이제 관장님이 이제 남은 이거를 잡고 이제 때리셨어요. 근데 때리실 때도 이쪽에 여기 끝에 여기 흰색 부분이 되게 단단해요. 끝에 이 부분이 되게 단단해요. 되게 단단하고 아파요. 이 부분으로 때리셨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검은색은 꼭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어. 물론 어려웠어요. 그리고 혼날 때 그게 있어. 그렇게 혼나고 나면 이제 혼나고 막 이제 야 막 그리고 막 때려요. 때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 들어와 하면 이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라고 해서 넵 하고 그냥 들어가면 이제 다시 나와 이래요. 다시 나오래요. 방금 맞았는데? 다시 나오라고요? 응, 다시 나오래요. 그래서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관장님이 이제 잘못된 거를 수정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된대요. 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고 내가 예의 범절을 알려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왜 안 하냐 하면서 다시 때리져요. 그래서 맞고 나면 관장님 감사합니다를 말해야 돼요. 그랬던 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손길이 매웠다는 거는 어머니가 확실히 약간 운동을 잘 하시나 봐요. 그런 도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한테 등짝을 맞을 때마다 등짝이 아팠다는 건 성장기는 아무래도 치세였는데 이제 성장기도 치세고 운동을 한 것도 치세인데 엄마의 손길이 훨씬 더 아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거 보면 운동을 하는 게 치세가 아니라 엄마였으면 이미 메달이 더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관장님이 모든 태권도장이 그런 줄 알았어요. 치세는 사실 이제 다들 이제 뭐 치세도 그렇고 핀즈도 그렇고 자기가 경험한 그게 제일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자기가 경험한 게 자기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치세는 한동안 되게 약간 그런 격투기 뭐 태권도 복싱 뭐 가라테 뭐 아무거나 다 검도 이런 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막 검도는 막 검으로 막 때리고 복싱은 막 잘못하면 글러브 끼고 맞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단증 그냥 숫자나 올리려고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단증 숫자만 올리려고 학교 근처에 도장을 잠깐 다녔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도장이 유명했던 거예요. 치세가 원래 다니던 도장이 막 이제 막 도장에 가서 이제 도장에 잠깐 등록을 하러 갔는데 도장에 등록을 하러 가면 이제 원래 있던 단증을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알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서 알려주시는데 이제 딱 민증이래. 단증을 딱 드렸는데 뭐 무슨 도장이라 해야 되지? 아오노키 도장? 거기 다녔어? 대회도 나왔겠네? 수고 많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세는 유명한가? 뭐 대회 많이 땄으니까 유명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진짜 다른 거예요. 치세는 태권도 도장이 그렇게 화기애애한 공간인지 몰랐어요. 태권도장이 저렇게 막 태권도장에서 바닥에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 밑으로 사람을 안 때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다녔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뭐 지금이야 사실 과거로 못 돌아가기도 하고
다 할 거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태권도는 안 할 거예요. 치세 이야기를 듣고 막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태권도 뭐 치세가 다녔던 것만 그럴 거예요. 되게 막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고 신경 잘 써주시는 관장님도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네. 입시반이었다고요? 진짜 그 느낌이에요. 진짜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입시반보다 더 했어요. 깨달았어요. 입시반보다 더해요. 입시반보다 확실히 더한 게 안수상치야 반갑습니다. 이번 저녁도 잘 부탁해요. 아무튼 입시반보다 확실히 더 했어요. 왜냐면 최대 입시를 해봤기 때문에 비교가 돼요. 입시반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 입시는 뭔가 열심히 알려주고 하지만 기저에 그 느낌이 깔려 있어요. 못하면 이제 너가 손해인 거고 너가 당연히 따라와주고 잘해주면 너가 훨씬 더 좋은 거다 이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도장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미트를 그냥 잡고 그냥 쿵쿵쿵 안 돼요. 차라리 입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는 네, 재밌긴 했어요. 입시는 재밌었어요, 나름. 그래서 괜찮았어요. 태권도도 재미가 없었냐? 재미는 있었으니까 다녔을 건데 네. 추억 보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추억 보정이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시가 그나마 최근 일이니까 그나마가 아니고 대놓고 최근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뭔가 투닥거린 것보다 되게 어렸을 때 억울하게 맞은 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태권도. 근데 근데 약간 그 느낌이 확 났어요. 대체 어쩌다가 B에서 입시까지 왔는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산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참 치세가 항상 그러면서 항상 고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림판 치세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방향이 이거예요. 막 B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라는 막 그거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핀즈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쯤에 이 얘기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얘기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 했으면 이거는 못 빠지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말 안 해? 와, 근데 얘를 말했으니까 얘는 다들 궁금할 거야 라고 가다 보면 결국에 여기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랑 끝만 보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나요. 전혀 같은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치세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제 치세 영상을 돌려본단 말이에요. 치세 영상을 돌려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프리미엄 결제하면 요즘에는 그런 거 떠요. 막 영상 AI 댓글 봐가지고 AI로 분석해서 영상의 막 흐름 알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치세 걸 봤거든요. 흐름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대화에 뭐가 없어. 큰 기승전결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승기결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말을 해줄 게 있으면 뭔가 스크립트를 짜야 되나 라고 생각도 들긴 하고 근데 또 스크립트 따면 진짜 못해요 치세가. 그게 더 뜻이 맞아요. 그게 더 뜻이지. 그래서 항상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치세가 오늘 방송에서 말을 못한 거를
나중에 만약에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비슷한 주제가 있으면 말을 해주려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적어놔요. 적어놓는데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거기서 꺼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언젠간 꺼낼 일이 있겠죠? 언젠가는 말할 무언 건수가 생기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손 더듬었는데 아까 상처난 거에서 아 따가워. 상처난 데서 약간 진짜 약간 피가 나요. 진짜 약간 피가 나서 어이없어. 이거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되게 부끄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디 가서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뭐 팔이 닫혀 있어요. 막 팔에서 막 엄청 넘어져서 막 까진 상처가 나요. 만약에 누가 핀즈가 그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치세가 만약에 핀즈한테 핀즈 어쩌다가 다쳤어요 막 이러면 치세 만약에 핀즈가 뭐 운동하다가 뭐 복싱하다가 뭐 겨루기 하다가 뭐 그렇게 됐어라고 하면 조심하지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냥 갑자기 나 그냥 달리는 스케이트보드에서 점프해서 착지하면 못튀지 않을까 해서 뛰었는데 그냥 긁혔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것 같잖아요. 뭔가 그 다친 이유가 되게 뭔가 이유가 되고 말이 되면 다친 거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이유가 되게 별거 없으면 걱정보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한동안은 되게 주먹을 못 보여주지 않을까요? 주먹을 보여줄 일도 없긴 해요 사실. 그것도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빈즈는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예체능 쪽 그런 거 해본 거 있나요? 나 스스로 때렸어. 그거 자해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지세가 뭔가 자해 공간한 거 같잖아요. 문장 되게 어렵다. 나 스스로 때렸어. 무섭다. 이제 PT 받는다고요? 오. PT 뭔가 PT 항상 유튜브나 이제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에서 PT 할인 그걸로 본 적 있어요. PT 받으면 막 직접 막 다 해준다면서요. 식단도 막 다 얘기해주고 운동할 때 막 붙어주고 되게 신기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시세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나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시도 찾아보지도 않긴 했어요. 되게 궁금하긴 해요. 되게 그럼 1대1로 이제 트레이너분이 이제 직접 코칭해주시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니까 운동했으면 근육 많겠다고요? 아닙니다. 근육이 많진 않아요. 제가 근육이 많진 않아요. 드럼도 배워보고 운동도 배워보고 다 했지. 만능 엔터테이너. 그냥 음악, 미술, 체육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미술은 뭐 안 배우지 않냐고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음미체 다 한 거지 그러면 만능이지. 그럼 된 거지. 그리고 치세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치세의 그림을 본 힌즈가 있다면 아마 납득을 하지 않을까요? 치세보다 잘 그리면 잘 그리는 거예요. 아까 치세 그림판 삐뚤빼뚤 보셨죠? 그렇습니다. 치세 최선이에요. 정말로 최선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되게 운동을 했으면 근육이 많겠다 그런 얘기도 막 가끔씩 듣는데 그거랑 또 다른 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랑 근육을 한 번에 힘을 많이 쓰는 운동들이랑 그걸 지방을 작게 하는 운동이랑 다르니까요. 지세는
아무리 그렇게 운동을 해도 안 돼요. 애초에 유산소를 많이 해서 찔 그게 없어요. 운동을 그렇게 했지만 허리 사이즈가 늘지 않아요. 절대 이게 진짜 힘들어요. 허리 사이즈가 치세가 지금은 살이 좀 찌긴 했어요. 운동을 좀 안 해서. 지금은 한 25, 26 그 정도거든요. 치세가 근데 운동 열심히 했을 때는 허리 사이즈가 23, 24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바지는 안 맞아요. 바지가 허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바지를 올리는 순간 허리가 너무 얼렁해요. 진짜 맞는 슬랙스, 맞는 청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허리를 줄인다? 이건 또 안 돼요. 허벅지는 아무래도 이제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생기니까 허벅지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깎아 말라거나 그건 또 아니긴 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세를 보면 하는 말, 이제 친구가 이제 치세를 보면 치세가 이제 야 살찌지 않았어? 이러면 이제 너가 살쪘다고? 어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치세가 나 사실 몇 킬로야 하면 이제 너가? 그 몸에? 그 무게가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표현이 안 돼요. 말랐냐? 그건 아니에요. 말랐냐? 말랐냐? 그건 맞아요. 마른 건 맞는데 가볍냐? 그건 아니에요.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 이게 근육도 사실 이쁘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압축형 근육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맞아요. 이게 진짜 억울한 게 근육도 사실 이쁘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잠깐 이제 진격의 거인 불러오면 근육이 막 깜짝아 잘 붙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치세가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중량을 많이 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허리가 얇아요. 허리가 좀 얇아요. 과학 시간인가요? 어허 인체 지금 안녕하세요. 아오노키 교수의 아오노키 신체학 시간입니다. 허리가 얇아요. 오케이. 허리가 얇은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하니까 이제 얘가 굵어져요. 얘가 굵어지고 이 팔이 좀 팔도 이제 근육이 막 생기니까 치세의 취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세는 사실 진짜 완전 깎아말라 완전 뼈말라 완전 그걸 좋아해요. 치세는 엄청 마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팔이랑 다리에 근육이 보이니까 근육을 빼고 싶어요 진짜. 치세는 개인적으로 이 근육들을 없애고 싶어요. 근육들을 빼고 완전 평범하고 완전 이쁘게 옷 잘 입고 싶은데 쉽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완전 치세가 원하는 대로 약간 세팅하고 싶은데 맞아요. 슬렌더핏 진짜 그 슬렌더핏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마른 몸들이 뭔가 옷을 입었을 때 치세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을 때 조금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덩치가 있고 이제 몸집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만 낼 수 있는 이제 아우라가 있듯이 이제 슬렌더 분들은 이제 마르신 분들만 낼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치세는 그 마른 분들이 내는 그 멋이 되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이게 고민이 빠지는 거죠. 허벅지에 있는 이 근육들을 어떻게 없애버릴 것이냐.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없애려면 운동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겠죠. 근데 지방을 빼려면 운동을 해서 빼야 돼요. 그러면 응?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고민이에요 진짜.
어떻게 해야 이 징그러운 근육을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이래놓고 나중에 또 한 이게 2년? 2년? 2년 한 3년 있다가 치세 사실 근육이 다시 그리워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굶으면 근육이 빠진다고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치세가 그걸 못 버텨요. 굶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먹어줘야 되는 칼로리가 있고 그러니까 한 이틀까지는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 완전 건강식으로 챙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굶을 때는 막 치세가 막 두부 먹고 막 계란 먹고 닭가슴살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진짜 그럼 완전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은데 완전 자극적인 음식들을 조금 먹으면 배가 엄청 고프니까 한 이틀째 끝나갈 때쯤에 진짜 완전 눈이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진짜. 그래서 결국 굶어서 뺀다? 굶어서 막 근육을 녹인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운동을 바꿔봐야죠. 더 시도해보고 해야죠. 어떡하겠어. 아무튼 그래서 진짜 바지? 어려워요. 바지도 어렵고 옷을 고를 때 계속 입어보고 막 대보고 다른 분들 막 사이즈 비교해보고 해야 되니까 그건 너무 귀찮더라고요.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그거 아니고 좋은 점은 있어요. 근육이 있어서 좋은 점. 근육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뭔가 이제 밖에서 이거 진짜 좋은 점이에요. 만약에 다리에 근육이 있어요. 그럼 밖에서 이제 뭔가를 들고 있을 때 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들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줘서 그 위에 좀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좀 올려둘 수 있거든요, 물건을. 손이 없어도.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일 때 무릎을 들고 허벅지 위에다 물건을 올려두고 있다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거 정리를 하고 허벅지 위에 있는 물건도 치우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어요. 이 이상의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외의 장점? 그 이외의 장점?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근육? 그렇지만 치세가 그냥 그 미용적인 치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안 좋아하는 거지. 사실 근육 그렇게 키우려면 엄청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고생하고 노력을 하시고 막 식단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다른 분들의 근육은 진짜 항상 박수를 쳐요. 다른 분들의 노력을 막 노력이랑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막 뭐라 하고 싶지도 않고 뭐라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대단하죠. 엄청 대단한데 만약에 치세 몸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치세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치세의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당겨요. 근데 이게 항상 애매한 게 이게 취향이 사실 엄청 메이저한 취향은 아니잖아요. 추구미가 메이저하지 않으니까 뭔가 어디 가서 내 추구미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 되게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말하기도 귀찮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는 편입니다. 슬렌더가 메이저하지 않다고요? 슬렌더도 이제 사실 메이저한 느낌이긴 하죠. 메이저한 느낌인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어른들 앞에서 막 시세가 막 요즘 막 운동한다 라고 말을 하면 그 팔로 무슨 운동을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말씀하시고 막 운동하면 막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커야 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냥 그쵸 네네 맞아요 치세도 근육 키우고 막 그렇게 해야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뭔가 그리고 되게 어린 이제 치세랑 비슷한 나이들이고 이제 좀 젊으신 코치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시는데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선생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더 나아가 뭐 교수님, 상사분들 뭐 그런 분들은 약간 이해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이제 담아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는 그냥 치세의 의견을 그냥 피력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치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게 좋습니다. 마른 게 좋아요. 그것도 있어요. 달리기 할 때 불편해요. 불편하고 뭔가 몸이 무거워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 약간 그게 있어요. 스스로 뭔가 냅두면 뭔가 약간 뭐 근육이나 뭐 살이 있는 채로 뭔가 두면은 뭔가 약간 처질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치세는 나태해요. 치세는 엄청 나태해가지고 몸에 만약에 살이 약간 있다. 뭐 1kg 정도야. 뭐 2kg 정도야. 이러다가 나 지금 180kg인데 뭐 햄버거 하나 정도야. 더 먹어도 되겠지. 이럴까봐 약간 그래서 경계하는 것도 있어요. 치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요즘 되게 클라이밍도 재밌어 보이던데 인스타에 가끔 뜨더라고요. 그 뭐지? 막 어떤 메이플 스토리? 어떤 맵을 막 그대로 막 옮겨놓은 클라이밍 세트도 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친구가 되게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친구분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되게 막 엄청 인기 많은 그거던데요. 그래서 그냥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꼭 해볼까? 하면 안 하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이면 갑자기 하는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치세는 P보단 뭐래 J보단 B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이 커요. 절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돼. 애초에 오늘 방제도 지금 계획을 짜보자잖아요. 오늘 원래 플랜도 오늘 뭐 계획이 어떻게 됐고 왜 아직 스케줄표가 안 올라왔고 이래서 말을 못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애초에 시작 지점도 못 가고 날씨 얘기하다가 슬렌더까지 온다고? 알 수 없어요 역시.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 기억도 못 왔다고요? 근데 계획을 시작 안 했으면 실패를 안 한 게 아닐까요? 생각해봐요. 실패를 했다는 거는 시작을 했지만 못해서 실패한 거 아닐까요? 지금 치세는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계획을 전면 수정한 거죠. 계획의 유연성 완전 초 단위로 계획을 짜는 완벽한 J. 지금부터 아오노키 치세가 아니라 아오노키 지세로 불러주십시오. 아니요, 아오노키 GJ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세는 P보다는 J 쪽에 가까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P로 보일 정도의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J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강력해서 아무래도 J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세가 누구야? 난 치세로 하겠습니다. 지제도 없고요, 채치도 없고요. 치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얘가 뭐예요 진짜? 그쵸? 치세입니다.
아무튼 안돼 안돼. 괜히 이상한 친구를 꺼내왔어. 지젤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획 대단한 것 같아. 뭔가 계획을 더 짜보려고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가 다들 알던 뭐 계획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동그란 그 여름방학 계획표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약간 스케줄러 같이 이제 사각형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무계획도 계획이라고요. 음, 계획이 없다는 것도 계획이죠. 그쵸? 맞아요. 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잖아요. 안 내면 지는 거니까 우리는 안 낸 게 아니라 지는 선택지를 고른 거예요. 안 내서 진 게 아니라 지려고 안 낸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계획을 이뤄놓고 실천 못하면 되게 혼자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이뤄내지 못했으니까 막 상처도 받을 거고 스트레스도 생길 거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신경도 쓸 거고. 그러나 계획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획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뭐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됐지. 그죠? 오늘 하루 우리가 깔끔하게 잘 보내고 다 여기서 만나서 시사랑 이렇게 빈자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뭐 계획 성공한 거죠. 계획 얘기하다 생각났다. 치세가 어제 늦게 잠든 이유. 치세가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어제. 혹시 그 로드 아닌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평지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그 무슨 워크 무빙워크. 무빙워크에서 무빙워크가 넓지 않잖아요. 좌우가 넓지 않으니까 이제 치세랑 친구랑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시면 안 돼요. 치세랑 친구는 진지하게 그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폭의 무빙워크에서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요? 에? 진짜요? 그 위아래 그거 말고 옆으로 중중중 하는 것도 그것도 에스컬레이터? 에? 진짜요? 이번엔 치세가 맞았던 것 같아요. 무빙워크는 수평이고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거 위아래로 움직여야 한대요. 뭐야 경사형 무빙워크도 있다고?